3단원 지수함수의 활용, 방정식 파트로 가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건 좌변과 우변에 미지수 x가 이 지수 쪽에 있을 때요. 지수 쪽에 이렇게 있을 때 밑이 같으면 지수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왜냐하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을 때 우리 조금 상세하게 가기 위해서 2의 x제곱이라고 해볼게. 자, 증가함수죠. 기본형이고 만약에 이 값이 4가 되는 x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 2를 집어넣어 보면 4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2일 때 이 4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이 2 말고는 또 다른 뭔가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지. 즉 2가 2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긴 하는데 또 다른 무엇인가가 4를 찍을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자, 만약에 뭐 2차 함수 스타일이었다면 자, 2차 함수는 그죠? 1대1 대응이 아니죠.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x제곱이 4다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자, x는 뿔마 2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즉 2랑 마이너스 2가 둘 다 4를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랑 4 서로 다른 x의 값이 같은 함수 값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때는 또 다른 해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일 때는 이 2 말고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4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뭐 3을 봐도 4를 절대로 찍을 수 없죠. 또 다른 무엇인가 다른 함수 값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질은 자, 밑이 이런 식으로 같으면 이 지수에 있는 숫자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것이고 자, 이러한 지수 방정식이 있었을 때 자, 2의 x제곱은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밑에 나와 있는 지수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1번과 2번은 매우 중요하고요. 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자,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항이 두 개일 때는 자, 밑을 통일시킨다라고 기억을 일단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항이 두 개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의 각각 항이 한 개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꼴을 의미하고 자, 항을 통일시킨 다음에 똑같은 밑을 만약에 같은 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수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게. 밑이 같다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어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같아야 되는 성질을 이용을 할 것이고 항이 3개일 때는 밑을 통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해보겠지만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까지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자, 이따가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사실 내신에서만 살짝 기억을 하셔도 되는 개념들이요. 자, 한번 보죠.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이다. 지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같은 꼴일 때 A의 X 그 다음에 B의 X제곱이다. 이게 같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어때요? 상황이? 그죠? 같죠? 같을 때는 우리 어떠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자, 지수가 같을 때 당연히 밑이 만약에 같다면 밑마저 같다면은 당연히 이 좌변과 우변은 같은 항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자, A도 2고 B도 2면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혹은 이 지수가 0이면
우리 어떠한 숫자의 0제곱은 1이라고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A랑 B가 다르더라도 지수가 만약에 0이면 A는 0제곱, B는 0제곱이 되기 때문에 둘 다 1이 되면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 이용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수랑 보통은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을 때 배웠는데 밑에도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을 때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지금 밑에 상황을 보니까 x 똑같죠? x가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은 당연히 그죠? 같은 좌변 우변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자, 이게 만약에 달라요. fx랑 gx가 다르더라도 자, 밑이 1이면 x가 즉 1이면 1이 돼 버리면 이 값들은 둘 다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뭐 1은 0제곱을 하든 1.5제곱을 하든 뭐 2제곱을 하든 변함없이 다 뭐예요? 자,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자, 이 지수가 달라도 밑이 뭐라면 밑이 1이라면은 등식이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차피 봐봐요. 어차피 지수가 같으면 밑도 같아야 된다. 그죠?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된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 두 개만 살짝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랑 얘랑요. 지수가 0이면, 그죠? 지수가 이렇게 0이면은 A, B가 달라도 좌변, 우변이 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지수가, 여기 밑이죠.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가능한 거고, 4번에서는 이 지수가 만약에 fx랑 gx가 달라도 x가 1이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푸십시오. 지금 상황이 좌변과 우변에 각각 항이 하나씩 있는 것이고 자, 이때는 밑을 통일해서 푸는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좌변과 우변에 지금 문제에서는 좌변은 밑이 2고 우변은 4인데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보시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쓸 것이고 4는 2의 제곱이지. 자, 그랬을 때 밑을 통일시켰고 자, 이때는 이 지수에 있는 빨간색 글씨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x제곱 빼기 3은 2x여야 되고 자, 이항시켜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고요. 자, 2차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으시죠? 자,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자, 결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1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3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3과 9분의 1이네요. 우변에. 우변을 좀 고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변을 봐봐. 일단은 9로 고쳐줄게. 이 밑이 역수가 되면은 지수의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고 자,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지수의 2가 곱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자, 그 상황에서 이 지수 쪽에 있는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이제 같다가 어디 써 있냐면 자, 여기 써 있죠. 좌변의 지수랑 우변의 지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 얘를 전개한 다음에 좌변으로 다 넘기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고 이 2로 묶어준 다음에 얘는 뭐 한 거예요? 인수분해 한 거죠. 이렇게 2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한 것이고 자, 따라서 자, 마이너스 2랑 4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금 밑이 비슷한데 역수관계네요. 역수관계니까 자, 일단 좌변은 그대로 두시고 자, 우변의 밑을 역수시키신 다음에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지수 쪽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사실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고요.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인수분해한 것이고 정답 2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자, 필수지 14번 볼 건데 이거는 항이 지금 3개지? 항이 3개야.
상위 3개일 때는 우리 치환을 이용할 것이고, 자, 치환할 때는 뭐에 주의를 해야 돼요? 범위가 바뀔 수 있음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2의 x제곱을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자, 그럼 잘 봐야 돼.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자. 4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이죠? 되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봐요. 마이너스 9 곱하기에 2의 제곱, 2의 x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지. 네, 플러스 32는 0에서 우리 결국엔 얘를 뭘로 치환하겠다라는 얘기야? t로 치환하겠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t로 치환했을 때, 자, t는 2의 x제곱인데, 자, t축이고, x축이야. 지수함수고요. t는 0보다는 항상 어디에 있어? 위쪽에 있지. 그죠? 아래쪽엔 없죠. 0이 될 수도 없고. 자, 따라서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 부분에 다 t를 집어넣은 결과물이 자,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식이 되었죠? 2차 t에 대한 2차 방정식꼴이 되었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준 거고요. 자, 1과 8을 구해줬는데 자, 범위에 다 맞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둘 다 해가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는 t가 아니라 x잖아. 그래서 다시 역치환. t 대신에 2의 x제곱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1은요 2의 0제곱이죠. 8은요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x가 0 또는 x가 3이어야 된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 두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씩 활용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치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3의 x제곱을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가볼까요? 자,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이고 빼기 얘는요 1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고 플러스 1은 0인 상황에서 이 3의 x제곱을 자, t로 치환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범위의 주의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되었다까지는 일단 직전에 풀었던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하죠.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이라고 했는데 얘는 주의를 해야 될 게 x의 근이지 지금 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뭐에 대한 근이 나와? t에 대한 근이 나오는 거지. t에 대한 근.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까먹으신 분 없으시죠? 혹시나 해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지. 자, 그럼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t의 두 근을 자, t1이랑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t1과 t2를 더해주면 그죠? 더해주면은 3이 나오고 자, t1과 t2를 곱해주면은 1이 나온다까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x의 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봐야 돼. 자, t1을 구했다고 쳐. t1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우리 t를 3의 x제곱으로 치환했잖아. 이 t1일 때 해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3의 x의 근은 알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2일 때 x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그죠? 베타가 되는 거죠. 베타. 그럼 따라서 t1, t2 대신에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각각 대입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문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거잖아. 이 식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식에서 자,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1이다 해서 지수법칙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인데 1은 3의 0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다까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많이 헷갈려 하실 건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뭐 내신용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데,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은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지금 들어가 있지. 그럼 만약에 지금 지수는 같으니까 밑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지수가 같으니까 뭐만 되면 된다? 그죠? 밑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밑이 같아지려면은 x가 뭐이면 된다? 1이면 된다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일단 지수 쪽에 만약에 x가 1이 아니더라도 봐봐, 얘가 만약에 1이 아니어서 별이 되었다고 칩시다. 3의 x제곱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지수가 뭐이면 돼요? 0이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x가 0이면 2의 0제곱, 3의 0제곱이 되면서 둘 다 1로서 같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1뿐만 아니라 모두 정답이 된다. 0도 정답이 되더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복잡하죠? 일단 밑이 같네. 그죠? 밑이 같으면 일단은 지수가 어떠하면 돼? 같으면 되지. 밑이 같다. 그죠? 밑은 무조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지수가 어떠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등식이 허락이 되는 거죠. 지수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써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정리해준 뒤에 인수분해만 살짝 해주시면은 바로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하는 해가 나오게 되는데, 단 하고서 x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 마이너스 2랑 3은 둘 다 어때요? 3보다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해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지수가 일단은 같으면이라는 전제 하에는 그죠? 없었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야. 자, 얘랑 얘가 다르다면, 지수가 달라서 여기 얘는 별 제곱이고 얘는 뭐 달 제곱이야. 그렇더라도 같을 수가 있는데 밑이 뭐이면 됩니까? 그죠? 1이면 되죠? 1은 어떠한 제곱을 해도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즉 x 빼기 3이 밑이 1이면 되고 x가 뭐이면 된다? 4이면 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정답이었네요. 자, 17번 봅시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지금 뭐 xy 모르는 거 두 개, 식 두 개. 그죠?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치환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1번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 거야. 이 식을 1번, 2번이라고 하시고, 자, 1번 식을 2의 x제곱 더하기, 자, 이 부분만 살짝 보시면 3의 1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의 y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2번식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1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여기 하트가 돼버렸네요. 어쨌든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y제곱은 5다라고 고쳐진 뒤에 이 2의 x제곱을 좀 복잡한 숫자니까 x라고 치환한 거고, 그 다음에 이 3의 y제곱을 그냥 라지 y라고 좀 치환을 해준 거야. 근데 치환해줄 때 항상 주의해줘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이 범위겠죠, 범위. 그죠? 2의 x제곱이든 3의 y제곱이든 증가함수고 x축 위에 떠 있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가 되었어요? 1차 연립방정식이 되었지? 1차 연립방정식은 다 풀 수 있죠? 1번식에 1번, 2번식이라고 할게. 1번식에 2를 곱해 2번식은 그대로 써줘.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소거하려고 하는 거지? 자, 빼주면은 7y는 21이고 y는 3이다. 둘 중 하나에 y 대신에 이렇게 3을 대입하면은 x는 4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해는 스몰 x, 스몰 y이기 때문에 다시 x 대신에
x 대신에 2의 x제곱을 집어넣고요. y 대신에 3의 y제곱을 집어넣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 x는 2, y는 1이라고 하는 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얘가 알파, 베타라고 했죠. 더해주시면 정답은 3이 나오는 문제였죠. 자, 18번 봅시다. 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증식한다. 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살짝 대입을 통해서 몇 개 실험을 해볼까요? 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2시간, 1시간부터 가볼까? 1시간 후에는 A의 요 X시간이잖아. A의 1제곱이 되고 2시간 후에는 A의 제곱이 되고 뭐 3시간 후에는 A의 세제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한다라는 얘기지. 자,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시켰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균 처음에 10마리가 있었는데 10마리라고 해볼까? 10마리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는 각각의 10을 곱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10 곱하기에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 그 시간이 여기 나와 있죠? 3시간이 흘렀대요. 3시간. 3시간이 흐른 후 보니까 여기 써놨네요. 3시간이 흐른 후 보니까 10A 세제곱인데 그 마리수가 80마리래. 여기 써있죠? 따라서 A 세제곱은 8이고 일단은 A를 구해놓은 거야. A가 2였다라는 얘기지. 그때 이번엔 세균 10마리가 A가 지금 2였는데 X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몇 마리가 되었냐? 2560마리가 되었대요. 그럼 2의 X제곱은 256이면 되고 256은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자, X랑 8이랑 같아야 되죠? 즉 8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고 이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자연수가 정답이니까 그냥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 최초에 10마리가 있었고 자, A가 지금 2잖아. 그죠? 2이기 때문에 1시간 후에는 10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20마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는 10 곱하기 2의 제곱마리가 되는 거야. 그죠?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에는 10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마리, 20마리, 40마리, 80마리 4시간 지나면은 우리 거듭제곱 기억하고 있죠? 2, 4, 8, 160마리 이런 식으로요. 4시간이죠. 얘가 5시간 후에는 320마리, 6시간 후에는 640마리가 되고 7시간 후에는 1280마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8시간 후에 총 2560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점점 계속 2배가 된다라는 얘기였네요. 이 문제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